5월 말 늦어도 6월 상순까지는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 뿌리에서 저장된 양분 가지고 모든 신초가 전개되고 잎이 나오고 열매의 초기 세포 분열, 비대에 기여합니다. 따라서 뿌리의 저장 양분을 누가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이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과 콜라TV입니다. 오늘은 적과 관련돼서 뿌리의 저장 양분의 효과적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조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어떻게 함으로 해서 가장 방제가 효과적으로 열매까지 잘 도달될 것이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과콜라TV를 여러분들 많이 응원 좀 해주십시오. 사과콜라TV는 항상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가수원의 적과 문제 때문에 농촌 인력도 부족한 상태에서 엄청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홍도밭, 후지밭에 나와서 적과에 대해서 특히 5월달 주요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자, 이게 이제 정화가 되겠죠. 이 정화 부분에 1번 열매를 남기시고, 만약에 없다면은 요 바로 옆에 있는 2번 열매, 1번 열매 꼭지가 자라목처럼 너무 짧다. 그러면 바로 옆에 붙은 게 2번 열매가 되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위쪽에 향해 붙어 있습니다. 꼭지 길고 굵은 놈이 하나 있습니다. 그놈을 두고 여러분들이 적과를 하시고, 경화부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 어깨 부분, 이 부분이 평평하게 넓은 열매가 대과 소질이 상당히 높다. 또한 현재 이 과일 비대는 뿌리의 양수분, 또한 잎의 어떤 동화 양분,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과실 비대가 촉진되고 굵어진다. 아울러서 유효 엽수가 많을수록 과일 비대와 내년 꽃눈 분화에 더 유리합니다. 유효엽이란 무엇이냐? 햇볕을 많이 보는 그런 잎이 우리가 좋은 잎이다. 그들 속에 있는 잎들은 대부분 무효엽이 많습니다. 좋은 잎이 만드는 동화 양분을 호흡 에너지로 많이 소비를 해버리는 나쁜 잎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지 배치와 도장기 제거, 새순 제거, 이런 작업들을 여러분들이 동시에 병행하시면서 적과 작업을 하시면 더욱 좋다. 5월 말 늦어도 6월 상순까지는 뿌리에 저장 양분이 올라와서 열매로 이동돼서 세포 분열에 기여하기 때문에 이런 해순들도 마찬가지로 뿌리 양분을 많이 소비시킵니다. 양분이 오면서 이 순이 증립돼서 다 흡입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적과하시면 다 제거하십시오. 결과적으로 등에서 나온 증립지는 도장지이기 때문에 양분을 소비하는 도장지입니다. 도둑가지입니다. 그래서 조기에 제거하는 게 좋다. 여기도 보시면은 상부로 증립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제거하십시오. 또한 여기에 순이 2개 나온 게 있습니다. 그 제거하시고 뒤에 제거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많으면 나중에 햇빛을 가리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재를 아무리 열심히 쳐도 열매까지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탄저병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과하시면서 다 순을 다 제거하시기를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적과하실 때 여러분들이 열매를 지나치게 많이 남기셔도 문제가 됩니다. 열매를 많이 남기게 되면은 한 과실당 공급되는 동화 양분이 줄게 됩니다. 또한 너무 적게 달아도 과실 내로 질소 함량이 집중되기 때문에 역시 당 함량이 떨어지고 착석도 그만큼 불량하게 된다. 그래서 수세에 맞는 적정 착과량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세력이 약한 나무일수록 적과를 빨리 하시고 센 나무일수록 다소 늦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힘이 좋은 가지에는 다소 많은 열매를 착과시켜도 굴른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햇볕을 많이 보는 부분의 가지에 여러분들이 착과시켜야 색깔도 잘 나고 당도도 올라간다. 물론 중단과지 그분의 정화에 달아야 되겠죠. 이런 짧은 가지에 나왔는 이 부분에 나왔는 열매, 이게 상당히 장과지입니다. 대략 한 25cm 이 끝부분에 달아야 좋은 열매를 수확 가능하다. 이 과경인데 꼭지 부분인데 이 부분이 굵고 긴 것이 대과 소질이 더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정도 상황이 되면은 비비풀 살포 시기가 늦었죠. 우리가 신초를 하면 이 주지에서 나왔는 이러한 신초들의 길이를 말합니다. 저 신초의 길이가 7cm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그때는 해보니까 많이 늦습니다. 대략 5cm 내외가 됐을 때 비비풀을 물 500에 2병을 여셔가지고 단용 살포하시고, 대략 7일부터 10일 후에 2차 살포를 한번 더 하시면은 새순 억제 효과에 상당히 기여를 한다. 또한 새순이 짧아지다 보니까 전체 수관이 복잡해지지 않기 때문에 햇볕을 많이 보기 때문에 꽃눈 분화에 유리하고, 또한 약재 방제 효과도 더 우수하다. 겨울에 전정시에 도장지 제거 작업에도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비비풀은 수세가 강한 나무 위주, 상당히 강한 나무에만 사용하시고 3년 이하의 유목에는 가급적인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3년 이하 유목은 키우는 목적의 나무이기 때문에 비비풀 사용 권장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생 나무라도 수세가 지나치게 강하다. 그러면 비비풀을 적기 조정해서 살포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5월달은 뿌리 발달과 세포 분열이 촉진되는 그런 중요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또
또한 많은 양분이 소모가 되죠. 그래서 수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관수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토질에 따라서 물 주는 양도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 3, 4일에 한 번 정도 충분히 관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만약에 수분이 없다면 어떻습니까? 잎의 동화작용 능력도 많이 감소가 됩니다. 이 수분이 없다면 미량 원소의 흡수도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 당도와 착색에도 상당히 나빠진다. 5월달부터는 정말 방지가 중요합니다. 연면시비도 상당히 보충해주는 그런 역할, 인산가래 토양시비나 인산가래 연면시비, 마그네슘 연면시비, 마그네슘 토양시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병해충 방지다. 지금은 병해충이 잘 보이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등한시하기 쉽습니다. 병이 발생되면 깜짝 놀라시죠. 그래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양양이 중요하다. 물론 처방육도 중요하지만 아까 전처럼 그러한 불필요한 수를 다 제거함으로 해서 열매와 잎에 남아있는 잎에 약재가 충분히 도달되게끔 하는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재차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꽃잎을 머물고 있습니다. 이런 열매는 무조건 대과 소질이 높다. 잎이 양분이 남아 돌기 때문에 지금 꽃잎까지 이렇게 머물고 있습니다. 이 홍도 품종은 대부분 이런 모양을 나타내는 게 유전적인 특성이 되겠습니다. 낙화 후 제1차 소독은 제가 물론 그 관내에 처방사가 있고 농협이 있고 농약방이 있습니다. 그 거래처에 여러분들 충분히 거래를 하시면 되고 사콜라 방제안은 시테넴 수화제 플러스 다이세넴 수화제 500g 첨가 앰플리고 액상 플러스 전진물이 보인다면은 전진물약 세티스 그런 걸 같이 혼용하시고 제2차 방제는 열흘 후죠. 주로 4월 28일 전후에 살포하셨다면은 대략 5월 10일 전후가 낙하 후 제2차 소독이 되겠습니다. 그때는 포리옥신이 반드시 들어가줘야 됩니다. 평소에 반점낙엽병 또는 갈반이 많았던 상습지역 가수원은 로브랄 수화제를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별로 없었다. 그러면 포리옥신 수화제. 갈반은 나는 우려되고 걱정이 되는 가수원이다. 로브랄 수화제를 선택하시고 거기에다가 다이세넴 수화제 1kg 또는 캡탄 수화제 2봉 둘 중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는 머판 입상 같은 캡탄입니다. 그런 것들을 혼용하시고 살충제도 역시 순나방이 중요하죠. 가이던스 입상 물론 관내에 좋은 약들이 많으면은 그거를 대신 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아는 주 약점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가이던스 살충제 플러스 응애가 관찰된다면 여러분들이 파르팔 수화제 응애가 아직 보이지 않는다면 나는 기교유제를 살포했다. 그러면은 요번 약을 치고 5월 중하순 제3차 방제 때 여러분들이 응애약을 좋은 걸 가지고 가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마그네슘 연면시비도 제가 권장을 드립니다.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화면에 보시면은 열매가 달렸는 이파리 보시면은 잎이 상당히 진합니다. 열매가 없는 이파리 보시면은 잎이 연한 연두색을 나타냅니다. 결과적으로 열매의 자기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제2차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잎이 조직이 강화되고 두꺼워집니다. 이제 광합성할 준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때 여러분들이 마그네슘도 같이 혼용하시면은 상당히 광합성 활동하는 데 있어가지고 잎에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다. 수세가 지나치게 세고 햇순 발생이 자람새가 너무 많다. 그러면 제가 꽃지고 난 다음에 제2차 방제 때 인산가리, 수용성 인산가리를 물 500에 단용 또는 농약과 혼용하셔가지고 1kg 가용하셔가지고 연면시비 해주시거나 또는 인산칼슘을 같이 농약과 혼용하거나 단용하셔가지고 연면 살포를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유효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인산칼슘을 치고 다음에 인산가리 또는 인산가리 치시고 다음에는 인산칼슘 또는 잎이 조직 강화를 위해서 황산고토 내지는 빅그린 이게 비대제면서 마그네슘 핵산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제품들을 구입을 하셔가지고 농약과 같이 또는 단용으로 연면 살포해 준 것이 상당히 열매 비대와 잎 조직 강화에 상당히 많이 기여를 한다. 경험상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전국적으로 화상병 방제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따라서 화상병 약 스트랩토마이신 또는 아그랩토마이신 이런 마이신 종류를 보통 3회를 살포했습니다. 살포하고 난 다음에 전체 가수원 전체 또는 일부 나무에서 또는 일부 가지에서 햇순 끝이 잎색이 황색 또는 백색, 황백색을 나타내는 그런 현상이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처음 보신 분들은 깜짝 놀라 계시지만 저는 다니면서 그걸 해마다 많이 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을에 수확하는데 나무 전체 생육에는 별반 지장이 없더라 이렇게 제가 또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후지, 로얄 후지입니다. 이렇게 1번과를 놔두시고 나머지는 머리만 이렇게 똑똑 따시면 되겠습니다. 뭐 적과를 많이 해보신 분이 속도가 빠르죠. 요 뒷부분은 다 액화입니다. 이런 액화도 바로 열매 뒤에 있는 요 밑에 있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적과하지 마시고 아예 잎을 아예 제거를 하십시오. 그래야 내가 방제를 하면 약이 열매까지 잘 도달됩니다. 일일이 다 따지 마시고 이렇게 좀 제거를 하셔도 됩니다. 밑으로 향하는 거는 햇빛을 많이 보지 못한 잎이기 때문에 다 제거를 하시고, 요거는 직립성이 강하죠. 그것도 이런 것도 아예 다 따십시오. 따셔도 잎을 한번 보십시오. 1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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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장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이 충분히 굵는다. 이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정화입니다. 여기도 적과를 하시고, 뒷부분에 잎은 제거를 하시고, 또 등 위에 나오는 직립성 순, 자, 이런 부분 다 도장지지 않습니까? 이걸 내가 나중에 유인을 하겠다. 유인 각도도 나쁩니다. 측면에서 나와야 좋은데 등에서 완전 직립됐습니다. 그래서 아예 다 따십시오. 어차피 6월 되면은 가위를 다 따셔야 됩니다. 지금 손으로 따시면은 잘 따, 이어 한번 보십시오. 여기도 보시면 직립됐죠. 이거 다 따야 나머지 잎들이 햇빛을 많이 보기 때문에 좋은 유효입이 된다. 광합성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잎이 되기 때문에 직립성 순은 지금이라도 여기도 다 따십시오. 다 따셔야 됩니다. 직립됐죠. 이것도 아예 다 제껴버립니다. 여기도 너무 큽니다. 제끼고, 여기도 보시면은 하늘 보고 있는 순이 되겠습니다. 액화인데 따십시오. 이렇게 하시면은 나중에 달리면은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잎은 충분하다. 오히려 가을에 착색이 더 잘 되고, 남겨진 잎들이 제거함으로 해서 햇빛을 많이 보기 때문에 농화 양분을 더 좋게 만들어서 남긴 열매로 올린, 즉 밀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이래 보시면은 뭐 양광이든 가몽이든 뭐 아오리든 후지든 홍로든,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 과피 부분이 빨갛게 변한 게 있습니다. 냉해, 즉 저온피를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무조건 제거하지 마시고 1번이 좋다면은, 그런 현상이 있더라도 1번이 좋다면 남겨두셔야 됩니다. 다만 나중에 500원 동전만 할 때 일부 과피의 동록 현상이 올 수 있습니다. 특히 민감한 품종이 뭡니까? 가몽, 양광, 아리수, 아오리 이렇습니다. 그런 품종에는 여러분들이 지금쯤 포미나를 단용으로 살포하시면은 이 과피 동록을 경감하는 데 상당히 도움된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5월 사과밭에서 사과콜라 TV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